새벽 2시 반 아파트의 불은 꺼졌지만 한 사람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금자는 거실 구석의 먼지를 손끝으로 훑으며 걸레를 3번 접고 다시 편다. 걸레질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규칙적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이 집에서 금자가 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의 증거 같았다. 벽식의 초침이 탁, 탁 소리를 낼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따라 움직인다. 식탁 위에는 반쯤 마른 국그릇이 놓여 있고 숟가락 자국이 그대로 말라붙어 있다. 밥은 잘 먹었을까라는 말 대신 금자는 그릇을 씻으며 작은 한숨을 흘린다. 며느리 정희가 내일 입을 블라우스를 다림질하며 금자는 다리미 끝에 김을 바라본다. 뜨거운 김이 손끝을 스치자 그제야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온다. 그녀는 매일 같은 동선을 돈다. 부엌에서 거실, 거실에서 욕실, 그리고 다시 부엌. 그 순환이 일상이라 믿어온 세월이 어느새 감옥의 회로가 되었음을 금자는 모른 척한다. 창문 사이로 들이치는 찬바람에 눈물이 살짝 고인다. 하지만 닦지 않는다. 눈물이 떨어지면 바닥이 젖고 젖은 자리는 다시 걸레질을 해야 하니까. 내가 이 집의 먼지까지 사랑하려고 결혼시킨 건 아닌데. 속으로만 중얼거린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냉장고의 컴프레서가 짧게 숨을 쉰다. 금자는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확인한다. 두부조림이 반쯤 남아있다. 이건 내일 버리겠지라는 생각이 들자 손끝이 차가워진다. 주방 싱크대 아래서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가 유일한 대화 상대 같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카락을 빗는다. 새치가 빛을 받아 희미하게 번뜩인다. 이 나이에 새치가 부끄러울 리 없지만 누군가에게 늙은 얼굴로 보이고 싶지 않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다. 아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며느리보다 늦게 자는 사람. 존재는 있지만 이름은 불리지 않는다. 엄마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단지 집안의 누군가. 그녀의 하루는 누군가의 편애 속에 접혀 있었다. 그 접힌 자리에서 금자는 여전히 숨을 쉰다. 엄마, 세제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냄새가 강해서 아침에 머리 아파요. 응, 알았어. 적게 쓸게. 다음에 수세미는 새 걸로 쓰세요. 그거 색이 바래서 화면에 비쳐요. 화면에도 내가 보이긴 하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이제 자려 한다. 정희가 회의 많아서 예민하니까 조금만 조심해요. 그래. 내가 조심하지. 사실 엄마 덕분에 많이 편해. 고마워요. 편한 게 죄가 되는 세상도 있구나. 그 새벽 세상은 모두 잠들었고 그녀만 깨어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부지런함이라 부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금자에게 그것은 존재를 확인하는 노동이었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도 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일. 그게 가족의 이름으로 주어진 의무라 믿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금자는 다리미 코드를 뽑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누굴 위해 깨어 있는 걸까? 아침 햇살은 따뜻했지만 금자의 눈에는 벽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더 눈에 들어왔다. 가사 효율 관리표 작성자 이정희. 요일별로 청소구역, 세탁, 식단이 칸마다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다. 금자는 문득 그 종이를 마주보며 자신이 사는 집이 아니라 관리되는 구조물 안에 있는 듯했다. 정의의 손글씨는 단정했고 글씨마다 명령이 있었다. 월요일 거실 먼지 제거, 화요일 베란다 정리, 수요일 냉장고 청소.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담당자 항목엔 빈칸 대신 연필로 적힌 3글자만 있었다. 어머님. 금자는 그 단어를 오래 바라봤다. 존칭인데 이상하게 차갑다. 존중처럼 보이지만 실은 구분이다.
그쪽, 당신 몫이라는 선. 그녀는 표 옆에 붙은 포스트잇을 발견했다. 가능하면 오전 9시 전 완료. 그 문장은 부탁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렸다. 금자는 부엌 창문을 열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에 손을 뻗었다. 바람이 좋았다. 그러나 이 집안의 공기는 그 바람보다 훨씬 무거웠다. 정희는 회의 준비를 하며 태블릿으로 화면을 넘겼다. 손끝이 유리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금자의 심장도 그 리듬에 맞춰 작게 내려앉았다. 정의가 있는 공간은 늘 효율적이고 금자가 있는 공간은 늘 손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 차이가 날마다 금자를 닳게 했다. 일이 많아서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일을 나에게 지정하는 거였구나. 깨달음이 찬물처럼 식도를 타고 내려간다. 금자는 설거지를 멈추고 손을 털었다. 물방울이 창가에 튀며 짧게 반짝인다. 그 순간이 이상하게 눈부셨다. 자기 손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하지만 그 빛은 금방 사라지고 정의의 말이 공간을 덮었다. 금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하루는 다시 표의 첫 줄로 돌아갔다. 월요일 거실 먼지 제거. 어머님, 이번 주부터 청소 루틴 조금 바꿨어요. 효율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 뭐가 달라졌는데? 월요일엔 거실, 화요일엔 베란다요. 제가 일찍 회의라 오전 9시 전에 끝나면 제일 좋아요. 아침엔 내가 출근 준비하잖아. 부엌 쓰려면 시간 겹칠 텐데. 그럼 더 부지런히 하시면 되죠. 어머님이 제일 아침형이시니까. 그래. 아침형이지? 그리고 이건 식단표예요. 탄수화물 줄이기로 했잖아요. 오늘은 샐러드랑 두부조림. 그럼 된장은? 그건 나트륨 높아요. 이번 주는 패스요. 둘 다 너무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편하게. 규칙이 있어야 편해요, 여보. 규칙이 아니라 경계다. 효율은 편리했지만 온기를 앗아갔다. 정의는 집을 관리했고 금자는 그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도와주는 일은 사라지고 해야 하는 일만 남았다. 표 한 장이 사람 사이의 공기를 가르는 칼이 될 줄 금자는 몰랐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의 손끝엔 작은 저항이 생겼다. 그저 눌러만 두었던 종이를 언젠가는 떼어낼 수도 있겠다는 아주 미세한 상상. 상상은 아직 작았다. 하지만 그 작음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손바닥에 남은 풀 자국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집엔 내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넘어 식탁 위에 길게 눕는다. 박금자는 재봉틀 앞에 앉아 며느리의 블라우스 단추를 꿰매고 있었다. 얇은 바늘이 천을 찌를 때마다 마음도 함께 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늘 그랬듯 묵묵히 바늘을 밀었다. 그런데 이번엔 바늘이 살을 뚫었다. 피가 터져나왔다. 순간 그녀는 짧은 신음을 삼켰다. 붉은 점이 천 위에 번졌고 흰 블라우스는 그 즉시 얼룩졌다. 금자는 서둘러 서랍을 열려 했다. 늘 밴드가 있던 그 자리에 손을 넣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했다. 손끝이 허공을 긁었다.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녀는 다른 서랍을 열려 했다. 하지만 거기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함부로 열지 마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금자의 얼굴이 굳었다. 피 한 방울이 손등에서 떨어져 그 문장 위에 번졌다. 손보다 마음이 먼저 다쳤다. 그 메모는 금지라기보다 선언 같았다. 이건 당신의 영역이 아니다. 금자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손끝의 피가 문손잡이에 묻었다. 그 자국은 작았지만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처럼 보였다. 정의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다가왔다. 그녀는 무심히 금자를 바라보더니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금자의 시선은 아래로 떨어졌다. 재봉틀 바늘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더 이상 평화가 아니었다. 어머님, 서랍은 제가 정리했어요. 응, 밴드가 안 보여서. 제가 꺼내 드릴게요. 다음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이건 내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집은 다 같이 쓰는 공간이에요. 개인적으로 뒤지는 건 좀. 뒤진 게 아니라 찾은 거야. 그래도 질서가 있어야죠.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 이유가 나를 지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오해예요. 오해면 좋겠지. 피 묻었네요. 그 옷은 제가 세탁할게요. 비는 닦여도 자국은 남는다. 피는 금방 닦였지만 모멸감은 남았다. 가족이란 말이 이렇게 날카로운 칼이 될 줄 몰랐다. 그 칼은 멀리서 휘두르지 않는다. 늘 곁에서 조용히 베어낸다. 금자는 서랍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문장을 하나 새겼다. 이 집은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이 되어간다. 그 문장은 슬픔보다 차가운 자각이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이 조용히 식었다. 그리고 그 식은 마음이 앞으로의 반전의 첫 불씨가 되었다. 아침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식탁 위엔 하얀 종이 여러 장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박금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봤다. 가사 분담표, 생활비 분담서, 그리고 제목 공동생활 규칙안. 며느리 정희는 차분하게 커피를 적고 있었다. 설탕이 녹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영호는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한 줄도 읽지 못했다. 금자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의자 다리 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갈랐다. 정희의 입꼬리가 예의 바르게 올라갔다. 그러나 그 웃음은 환대가 아니라 통제의 시작이었다. 가족끼리 오해 없게 하자는 명목 아래 그들은 계약서를 꺼냈다. 문장마다 역할과 책임이 빼곡했다. 주방 정리 박금자, 청소 루틴 박금자, 공과금 관리 이정희. 마지막 줄엔 개인 시간이 있었다. 그 칸은 비어 있었다. 금자는 그 빈 칸이 자신이라는 걸 알았다. 정희의 손끝이 펜을 움직였다. 이건 서로의 경계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금자의 눈에 펜촉이 마치 칼끝처럼 보였다. 가족의 이름으로 자리를 구획하고 권리를 나누는 장면.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커피 향이 아니라 묘하게 금속 같은 냄새가 났다. 영호는 그 냄새를 느끼지 못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다. 금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음속에서 눌러왔던 문이 처음으로 삐걱거리며 열린다. 그 문틈 사이로 분노가 아주 천천히 흘러나왔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규칙이에요. 같이 사는 이상 명확해야죠. 명확하다는 게 시키는 사람 따로 있고 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냐?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해요. 그냥 각자의 역할을 정리한 거예요. 역할이라 내 몫엔 돈이 아니라 일만 있네. 어머님은 집에 계시니까요. 그건 자연스러운 분담이에요. 자연스러움이란 말. 참 편리하지. 엄마, 그냥 오해예요. 정의가 나쁜 뜻은 없어요. 오해라. 늘 그 말로 끝나지. 엄마, 그냥 오해예요. 정의가 나쁜 뜻은 없어요.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님. 서로 맞춰야죠. 맞추는 게 아니라 맞춰지는 거지.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예민해질 자격은 무시당한 사람에게 있어. 그날 가족이라는 단어는 협약서로 바뀌었다. 사랑은 조항으로 분류되고 마음은 문단으로 나뉘었다. 금자는 깨달았다.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공간이 되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은 그 규칙 안에서 항목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걸. 분노는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서서히 데워졌다. 그것이 훗날 반전의 불씨가 될 줄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문득 속삭였다. 이젠 나도 내 조항을 써야겠네. 밤은 길었고 집은 고요했다. 정희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노트북 불빛이 벽을 희미하게 흔들었다. 박금자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오랜만에 손끝이 낯설었다. 구석에 놓인 재봉틀 위엔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그 먼지를 닦았다. 쇳소리가 났다. 아직 살아있네. 콘센트를 꽂자 모터가 짧게 울었다. 그 소리는 오랜 친구의 숨소리 같았다. 금자는 눈을 감았다. 젊은 시절 시장 골목의 냄새가 스쳤다. 손끝이 기억을 더듬었다. 천 조각 하나를 바늘 아래에 놓고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툭, 툭, 툭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을 채운다. 그 소리는 피곤한 마음을 정리하는 박자처럼 들렸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펴졌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엔 작은 열이 돌았다. 재봉틀의 불빛이 금자의 얼굴을 반으로 나눴다. 한쪽은 여전히 상처였고 다른 한쪽은 다시 살아나는 의지였다. 손끝이 천위를 따라갈 때마다 마음속의 문장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로서도 살 수 있다. 재봉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자기 존재를 꿰매는 작업이었다.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그거 돌리나? 금자가 고개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만수가 서 있었다. 그의 눈엔 오래된 인정을 아는 사람의 빛이 있었다. 야, 그거 아직도 돌아가네. 이 소리 들으면 잠이 깨. 오래된 건데 고장이 안 나. 사람도 그래. 자주 쓰면 안 망가져. 이젠 누굴 위해 만드는지도 모르겠어. 누굴 위해 만들 필요 있나? 그냥 만들어. 그게 내 일이었잖아. 일은 그만했어. 이젠 나이도 많고 손이 멈추면 마음도 멈춰. 내 손은 아직 뜨거워. 뜨겁다니? 그런 말 오랜만에 듣네. 내 옷 좀 고쳐줘라. 대신 돈 줄게. 돈을 왜 줘? 그냥 해주지. 고맙단 말은 쉬워. 값으로 받아. 그게 진짜 고마움이야. 그래, 값으로 받을게. 오래된 재봉틀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금자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 같았다. 누군가에게 쓰이던 손이 이제 자신을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값이라는 단어가 두렵지 않았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을 인정받는 증거였다.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방 안의 공기는 따뜻했다. 금자는 바늘을 멈추며 속삭였다. 이젠 내 인생도 꿰매야겠네. 다음 날 아침 박금자는 부엌 창가에 앉아 있었다. 새로 내린 커피의 향이 방 안에 퍼졌다. 그 향은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냄새였다. 식탁 위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엔 현금 몇 장이 깔끔히 접혀 있었다. 만수가 맡긴 옷수선의 대가였다. 금자는 그 돈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살짝 눌러봤다. 그 촉감이 낯설고 동시에 이상하게 따뜻했다. 수십 년 만에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버는 사람이 된 순간이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공기가 조금 달았다. 같은 집 같은 부엌인데 세상이 새로 보였다. 정희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다. 며느리의 구두 굽소리가 바닥에 탁탁 울렸다. 그 소리가 전엔 신경 쓰였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금자는 봉투를 식탁 위에서 손바닥 안으로 옮겼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이, 그러나 자랑스럽게. 그 돈으로 무엇을 살까 생각했다. 커피포트, 작은 전등, 아니면 새 손수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물건이라는 개념이 어색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레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내 이름으로 번 돈이다. 그 문장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돌았다. 처음으로 자신이 주인인 말이었다. 어머님, 커피 냄새 진하네요. 저도 한 잔만. 응. 이제 이 커피는 내가 고른 거야. 원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 요즘 이런 것도 직접 사세요? 응. 내 돈으로 아, 그러셨구나. 내가 나를 위해 산 게 오래간만이야. 좋죠. 자기만의 게 있다는 거. 그렇지. 그게 있어야 사람이지. 어머님, 오늘도 집안일은 부탁드릴게요. 할 일은 알아서 해. 네, 어머님. 오늘은 내 시간부터 챙겨야지. 돈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의미였다. 남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번 첫 수입. 그 안엔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금자는 느꼈다. 진짜 해방은 떠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그 봉투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서였다. 커피 향이 식탁 위를 감쌌다. 그 향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존의 냄새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미소였다. 오후 햇살이 부엌 타일에 비쳤다. 정희는 퇴근하자마자 식탁 위를 정리하다가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무심코 집었지만 곧 시선이 고정됐다. 봉투는 단단하게 접혀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한쪽 구석엔 볼펜으로 내 수입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멈췄다. 금자는 등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가 일정했지만 그 속엔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정희는 봉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 수입. 그 세 글자가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들었다. 불쾌함, 불안, 위기감. 금자의 존재가 갑자기 독립된 인간으로 느껴졌다. 그 인식이 정희에게는 낯설고 위협적이었다. 지금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다. 금자는 등을 돌린 채로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봉투를 찾았다는 걸. 하지만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공간을 차지했다. 정희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부딪혔다. 금자의 눈엔 두려움 대신 담담함이 있었다. 정희의 눈엔 계산 대신 혼란이 스쳤다. 그날 권력의 방향이 아주 조금 바뀌었다. 어머님, 이거 뭐예요? 그냥 내 거야. 아,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건지 물은 거예요. 내 손에서 왔지. 요즘 뭐 하세요? 바느질 좀 해. 사람들 옷 고쳐줘. 그걸 돈 받고 하세요? 왜? 하면 안 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뭐 집안일이 많으시잖아요. 집안일만 하라고 결혼한 건 아니야. 이 집에서 내 몫을 찾는 중이야. 그날 정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낯선 존재로 봤다. 의존의 관계가 아닌 대등한 존재로. 그 낯설미 불안의 시작이었다. 금자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정의의 통제 속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봉투는 종이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추였다. 한쪽이 무거워지면 다른 쪽은 흔들리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이제 금자의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부엌불이 꺼지고 집 전체가 잠든 듯 조용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는 작은 진동이 들렸다. 툭, 툭, 툭 재봉틀의 일정한 리듬. 그 소리가 정희의 귀를 자극했다. 그녀는 방 안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았다. 문틈으로 흐르는 빛이 마치 선처럼 바닥에 그어져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다가갔다. 구두 대신 맨발이었다. 발소리가 나면 안 될 것 같았다. 문 앞에 서자 바늘 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일정하고 단호했다. 그 리듬이 자신을 배제하는 벽처럼 들렸다. 정희는 손을 들어 문고리를 돌렸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겨 있었다. 그 작은 잠금이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다. 금자가 자신을 막은 것이다. 문 하나로 둘의 관계가 바뀌었다. 정희는 숨을 고르며 손을 떼었다. 안쪽에서 바늘이 멈추었다. 정적? 그리고 다시 툭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 정희는 그 한 박자 늦은 소리에 뒤로 물러났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주했다. 어머님, 주무세요? 문 왜 잠그셨어요? 저예요. 정이에요. 알아.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지금은 안 돼. 내 시간이라. 이 밤에 무슨 일을 하세요? 시끄러워요. 나한테 시끄럽던 세월이 이제야 내 소리로 들려.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젠 선을 그어야지. 문 하나가 그들의 관계를 갈랐다. 이전엔 열려있던 경계가 닫히자 비로소 평등이 생겼다. 금자는 문을 잠그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정희는 닫힌 문 앞에서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다. 통제는 안정이 아니라 불안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다. 안쪽의 바늘은 멈추지 않았다. 그 리듬이 이제는 금자의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내 문은 내가 연다. 아침 공기가 맑았다. 부엌에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이상하게도 부엌이 조용했다. 밥 냄새도 반찬 냄새도 없었다. 식탁 위엔 단 한 장의 메모가 놓여 있었다. 정희는 무심코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오늘은 내가 나에게 밥을 차린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선언이었다. 금자는 식탁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표정엔 평온함이 깔려 있었다. 그 평온함이 정희에게는 불편했다. 금자가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말이 끝난 듯했다. 정희는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어제 남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다. 금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식단을 맞추지 않았다. 자신의 시간표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희는 그 침묵이 무섭게 느껴졌다. 지시하지 않아도 질서가 변하고 있었다. 권력은 소리 없이 이동한다. 금자의 눈빛엔 이제 어떤 허락도 없었다. 그날 식탁은 처음으로 금자의 것이었다. 그리고 정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어머님, 아침 안 하셨어요? 했지. 나 혼자 먹었어. 아, 우리 건요? 오늘은 각자.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그냥 이제 내 시간 좀 가지려고. 어머님, 이 집은 같이 사는 공간이에요. 같이 해야죠. 같이 산다고 같이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니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건 내 일과표에 있어. 그걸 언제 만드셨어요? 너보다 늦게, 하지만 나답게. 그날 아침 금자는 밥 대신 자신을 차렸다. 수십 년 동안 식탁은 누군가의 허기를 채우는 자리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결심을 올려놓는 자리였다. 정희는 처음으로 식탁이 낯설게 느껴졌다. 권력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은
늘 이렇게 조용했다. 금자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처음으로 남이 아닌 자신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작이 세상을 바꾸는 첫 문장이 되었다. 식탁 위에 종이 2장이 마주 앉았다. 한 장은 정희가 꺼낸 생활비 분담표, 다른 한 장은 금자가 조용히 내민 봉투였다. 공기는 얇게 긴장으로 팽팽했다. 정희는 목을 가다듬었다. 이번엔 자신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차례라고 생각했다. 가족이 함께 사는 이상 명확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금자가 이미 그 명확함을 넘어선 사람이라는 걸. 금자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식탁 중앙으로 밀었다. 종이 마찰음이 유난히 길었다. 정희의 눈이 그 봉투를 따라갔다. 봉투 위엔 짧게 적힌 글씨. 이번 달 내목. 그 문장 하나로 식탁의 공기가 바뀌었다. 금자의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대신 정희의 숨이 흔들렸다. 그동안 자신이 설정했던 위계가 그 봉투 하나로 무너졌다. 봉투 속엔 금자의 노동과 자존이 함께 들어 있었다. 정희는 입술을 다물었지만 얼굴엔 놀라움이 스쳤다. 금자는 여전히 고요했다. 침묵이지만 선언 같았다. 이제 누가 주는 사람이고 누가 받는 사람인지 더 이상 분명하지 않았다. 영호가 그 장면을 문틈 사이로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힘의 균형이 바뀐 게 보였다.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리 금자의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건 생활비 적립표예요. 이 집에 같이 사니까 기본적인 분담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나도 그 생각했어. 이번 달 고지서 금액이 좀 올라서요. 어머님 몫은 이 정도예요. 그래. 여기 있어. 이건 뭐예요? 내 목, 생활비, 어머님, 이거 어디서? 내 손에서, 일해서 번 돈이야.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굳이 해야겠더라. 그래야 나도 이 집의 사람이지. 이제부턴 내 부부는 내가 책임져. 그게 진짜 가족 아니겠어? 돈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의미는 무거웠다. 그 봉투 하나로 금자는 누군가의 가족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섰다. 정희는 처음으로 동등함이라는 낯선 감정에 마주했다. 권력은 소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가장 조용한 행동이 가장 큰 반격이 된다. 금자의 손끝은 여전히 단단했고 표정은 잔잔했다. 그날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생활비라는 단어는 그날부터 존재비가 되었다. 낮에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을 덮었다. 금자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바늘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천 위에 선이 만들어지고 옷의 형태가 조금씩 잡혔다. 그 선들은 마치 그녀의 지난 세월을 꿰매는 자국 같았다. 바늘이 천을 찌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뿌듯함이 일었다. 며칠 사이에 일이 부쩍 늘었다. 만수가 맡긴 일은 동네 사람들 입소문을 타고 번져갔다. 박금자 씨 옷은 손맛이 다르다는 말이 퍼졌다. 전화 대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늘었다. 봉투도 하나둘 쌓여갔다. 그녀는 그 봉투들을 장롱 속에 차곡차곡 넣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기록이었다. 바느질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리듬이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다. 금자가 문을 잠글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자기 세상을 지키고 있었다. 정희의 손이 문틀을 살짝 짚었다. 그 손끝에 묘한 감정이 스쳤다. 질투도 아니고 경애도 아닌 무너진 질서의 공백 같은 감정. 영호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신문을 접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편안했다. 집안의 공기가
오랜만에 사람 사는 집 같았다. 금자의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이제 완전 일손 붙었네. 이 속도면 한 달에 꽤 되겠어. 전이 손에 닿으면 이상하게 힘이 나. 그게 살아있는 손이지. 늙은 손은 멈춘 손이야. 예전엔 이 소리가 그저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내 소리 같아. 사람은 결국 자기 리듬 찾아야 살아. 남의 박자 맞추다 죽는 사람 많거든. 나도 이제 내 박자대로 가려고. 어머님, 커피 드실래요? 방금 한 잔 마셨어. 다음에 같이 마시자. 네, 그러죠. 문은 열려 있어. 들어오고 싶으면 노크만 하면 돼. 인생이란 결국 다시 자기 리듬을 찾는 일인지도 몰랐다. 금자는 오래 멈춰있던 박자를 다시 밟았다.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 리듬은 명령이 아니라 자유였다. 멈춰있던 시간들이 천위에서 다시 이어졌다. 그녀의 눈빛엔 평화가, 손끝엔 생명이 있었다. 정희는 그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세상을 인정했다. 오후 햇살이 거실벽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었다. 금자는 바느질을 멈추고 실을 자르며 손을 내려놓았다. 방 안엔 아직 재봉틀의 열이 남아 있었다. 영우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발소리는 오랜만에 느린 박자를 가졌다. 그는 말없이 엄마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재봉틀보다 더 오래된 침묵이 앉아 있었다. 금자는 먼저 눈을 들었다. 아들의 얼굴엔 피로보다 미안함이 깔려 있었다. 그 미안함은 오래 눌러왔던 돌덩이 같았다. 영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모으고 시선을 식탁 위에 고정했다. 금자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손이 아기였던 시절의 기억이 겹쳐졌다. 이 집의 모든 침묵을 그 손이 견뎌왔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바깥에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영우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 한 문장이 이 집의 공기를 완전히 바꿨다. 금자의 눈이 살짝 떨렸다. 그동안의 서러움이 무너지는 대신 조용히 녹아내렸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었다. 그저 받아들여지는 눈빛 하나로 충분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시간 멈춰있던 관계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바쁘죠? 응. 일 좀 많아졌어. 사람들 옷 고쳐주느라. 그래도 즐거워 보여요. 예전보다 표정이 편해요. 그럴지도 모르지. 이제야 내일 하는 거니까. 엄마, 나 미안해요. 뭘? 그동안 엄마 힘든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그게 제일 편했거든요. 살다 보면 다 그런 시간도 있지. 그걸 알아챈 게 더 늦지 않았으면 됐어. 이제는 그냥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사과는 시간을 되돌리진 못했다. 하지만 멈춰있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 그날 이후 영호는 엄마를 집안의 사람이 아닌 한 사람으로 봤다. 금자는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속에 작게 불을 켰다. 그 불은 미약했지만 따뜻했다. 상처는 그대로 남았지만 아픔은 다르게 느껴졌다. 용서는 화해보다 깊은 일이다. 그것은 단순히 다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는 것이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부드러웠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식탁을 덮었다. 금자는 오늘도 평소처럼 된장을 풀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맛. 이제는 자신을 위한 국이었다. 그 소박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다. 정희는 거실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침묵이 길게 느껴졌다. 문득 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동안 휴일이란 이유로 금지했던 냄새였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 냄새가 따뜻했다. 정희는 천천히 걸어와 의자에 앉았다. 금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릇을 하나 더 꺼냈다. 된장국이 그릇에 부드럽게 담겼다. 정희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다. 김이 올라오는 그 사이로 서로의 숨결이 섞였다. 긴 시간 서로에게 상처였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속도로 숨을 쉬었다. 금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정희는 조심스레 국을 한 숟갈 떴다. 뜨거웠다. 그러나 이상하게 울컥했다. 그 맛엔 미안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금자는 미소를 짓지 않았지만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식탁 위에 김이 천천히 사라지고 대신 묘한 평화가 남았다. 어머님, 이 냄새 오랜만이네요. 그랬지. 한동안 못했으니까. 된장은 짜다며 제가 싫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난 그게 좋더라. 시골 냄새 같아서. 오늘은 이상하게 괜찮아요. 냄새가 편하네요. 사람 마음이 바뀌면 맛도 달라지지. 어머님,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전에랑은 다르게 보여요. 난 똑같아. 그냥 내 자리를 찾았을 뿐이야. 그 자리가 이 식탁이면 좋겠네요. 그럼 같이 앉으면 되지. 그날 아침 식탁은 다시 사람의 자리로 돌아왔다. 말보다 냄새가, 냄새보다 온기가 먼저 마음을 움직였다. 싸움의 끝은 이긴 자와 진 자가 아니라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두 사람이었다. 금자는 말없이 국을 저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풀렸다. 사과도 용서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평화가 있었다. 때로 화해는 대화가 아니라 한 끼 식사로 온다. 그리고 그 식탁 위에서 가족이 다시 시작됐다. 오후 햇살이 부엌 창가를 따뜻하게 감쌌다. 금자는 완성된 옷을 정리하며 재봉틀 옆에 앉아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자 만수가 익숙한 미소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신문지가 들려 있었다. 금자는 반가움보다 고마움이 먼저 올라왔다. 만수는 천천히 신문지를 펼쳤다. 그 안엔 새 가위가 있었다. 빛을 받은 가위의 날이 번쩍했다. 금자는 그 반짝임을 눈으로 쫓았다. 낡은 가위는 이미 손잡이가 닳아 있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그 가위를 내밀었다. 금자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 가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지난 세월을 견딘 사람의 선물 같았다. 금자가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차올랐다. 만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짧지만 인생의 요약처럼 들렸다. 금자는 그제야 눈을 들었다. 서로의 눈빛이 잠시 머물렀다. 고마움, 위로, 존중이 한꺼번에 교차했다. 그날 햇살은 유난히 오래 머물렀다. 금자는 가위를 천천히 들어 햇살에 비춰봤다. 손끝이 단단해졌다. 새로운 시간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 가위. 새 거다. 내 손에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지. 이렇게 좋은 걸 왜 줘? 난 아직 쓸만한데. 손 다쳤던 날 기억나지? 이젠 그런 일 없게 하려고. 고맙네. 근데 새 거 쓰면 손이 낯설어서 금방 미끄러질지도 몰라. 그럼 천천히 익히면 되지. 가위도 손의 기억을 알아먹거든. 손의 기억이라 참 좋네 그 말. 내 손은 아직 살아있잖아. 그 손이 멈추면 내 세상도 멈추는 거야. 그건 싫지. 난 이제야 다시 살기 시작했는데.
그럼 잘라. 아픈 것, 남의 말 다 잘라. 이건 단단히 쥐고 있을게. 내 시간처럼. 사람은 언젠가 낡은 걸 내려놓고 새 걸 잡을 때가 온다. 그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손의 기억이다. 금자는 새 가위를 쥐며 느꼈다. 인생은 결국 다시 자르는 일의 반복이라는 걸. 아픈 부분을 잘라내야 새 천이 맞닿는다. 햇살이 그녀의 손끝에서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새로 시작된 시간의 신호였다. 금자는 속으로 말했다. 이 손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저녁의 공기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식탁 위에는 세 개의 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 정갈한 상차림이었다. 반찬은 단출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금자는 차분히 국을 뜨고 있었다. 정희는 젓가락을 쥐고 있지만 쉽게 손을 대지 못했다. 영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눈을 피했다. 오랜 시간 엇갈렸던 마음이 한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숨소리가 천천히 리듬을 맞췄다. 금자는 한 숟갈 떠서 조용히 입에 넣었다. 그 소리가 시작의 신호처럼 들렸다. 정희가 젓가락을 들어 생선을 나누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공기가 살짝 풀렸다. 영호는 물컵을 채우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말 한마디 없이 세 사람은 동시에 식사를 시작했다. 그 순간 싸움과 서운함이 식탁 위를 지나갔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고 누구도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이제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금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희를 봤다. 정희도 잠시 머뭇거리다 시선을 마주했다. 서로의 눈빛 속에는 예전엔 없던 평온이 있었다. 영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이 어색했지만 그 자체로 가족이었다. 식탁 위 국김이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엄마, 이거 맛있다. 직접 하신 거죠? 응. 예전 방식으로 했어. 된장 풀고 마늘 조금. 맛이 좀 다르네요. 전에 내가 했던 거랑. 같은 재료라도 손이 다르면 맛도 달라.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죠? 아니, 그냥 다르다는 뜻이야. 서로 다른 맛이 있는 거지. 그 말 괜히 좋네요. 이제 그만 싸우자는 말이겠지. 싸운 건 끝났어. 이제는 그냥 서로 살아가는 일만 남았지. 식탁은 다시 세 사람을 품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진 평화. 서로의 틀린 점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함께 사는 일이다. 금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 그 말엔 미움도 서운함도 오직 이해만 남아 있었다. 식탁 위 그릇들은 비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득 찼다. 새벽의 공기가 투명했다. 창문을 열자 찬 공기와 함께 햇살이 들어왔다. 금자는 천천히 재봉틀 앞에 앉았다. 오늘은 특별한 옷을 만들기로 했다. 누구의 부탁도 아닌 자신을 위한 옷. 지난 몇 달 동안 만든 수십 벌의 옷 중 어느 하나보다 신중하게 실을 깨었다. 바늘이 천을 뚫는 첫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를 꿰매는 소리가 아니라 새 삶을 여는 소리였다. 창문 밖 새소리가 재봉 소리와 섞였다. 방 안은 작았지만 세상보다 넓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고 손끝은 단단했다. 천이를 따라가는 바늘이 마치 인생의 궤적 같았다. 수많은 상처, 찢김, 그리고 복원이 이어진 선. 금자는 미소를 지었다. 지난날의 모욕도, 억울함도 지금은 천의 무늬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완성된 옷을 들어 빛에 비춰봤다. 단정하고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색이었다. 그건 박금자라는 이름의 색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옷을 입었다. 천이 몸에 닿자 이상하게 가벼웠다. 거울 속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세월의 주름은 여전히 있었지만 표정은 달라졌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이 옷, 나한테 딱 맞네.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만든 옷이라 그런가 봐. 어디 가나, 금자씨. 그냥 나가보려고. 집 말고 세상 쪽으로. 그 옷 참 잘 어울린다. 고마워. 이번엔 내 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거야. 그럼 됐지. 이제는 살아라. 남이 아닌 나로. 그래. 이제 나는 나로 산다. 인생은 꿰매는 일이다. 찢어진 곳마다 다시 실을 넣고 다시 바늘을 든다. 그 과정이 아프지만 그 아픔이 모양을 만든다. 금자는 이제 남의 천이 아닌 자신의 천을 꿰맸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으로 자신만의 옷을 입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만들어진 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존엄, 그리고 해방이었다. 그녀의 재봉틀은 멈췄지만 박금자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2번 지나고 겨울이 한 번 더 왔다. 그 사이 금자의 손은 쉼없이 움직였다. 그녀가 만든 옷은 마을 사람들의 어깨 위에서 흔들렸고 매듭마다 따뜻한 이야기가 묻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옷을 금자 옷이라 불렀다. 값은 싸지 않았지만 누구도 흥정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바늘이 지나간 천에는 진심이 남았기 때문이다. 금자는 여전히 같은 방, 같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방은 더 이상 외딴 공간이 아니었다. 창문으로는 매일 다른 하늘이 들어왔다. 그녀는 그 하늘 아래서 자신만의 박자로 살아갔다. 가끔 정의가 찾아와 커피를 내렸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둘 사이엔 어색함이 사라졌다. 영호는 주말마다 들러 재봉틀 오이를 갈아줬다. 그 모습이 익숙해지자 금자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복수한 여자라 불렀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 불렀다. 복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남은 건 다시 사는 일뿐이었다. 손끝에 굳은 살이 여전히 단단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고통이 아니라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 기억을 천 위에 새기며 하루를 보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면 천이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마치 인생의 리듬 같았다. 더 이상 완벽할 필요도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이제는 단지 살아있는 것 자체로 충분했다. 그녀의 방 한쪽 벽엔 한 장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이제 나는 나로 산다. 그 문장은 다짐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만수가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그는 금자의 책상 위에 놓인 옷감을 보며 웃었다. 색이 바뀌어 있었다. 예전엔 늘 무채색 천이었지만 이제는 연분홍, 옅은 파랑, 그리고 따뜻한 베이지가 섞여 있었다. 그는 말했다. 이제는 손끝에서도 봄이 나네. 금자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억지로 참거나 꾸미지 않은 웃음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옷을 입고 거리를 걸었다. 그 옷들은 다른 누군가의 삶을 꿰매주고 있었다. 금자는 생각했다. 인생이란 결국 서로의 찢어진 부분을 꿰매주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재봉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바늘은 멈춰 있었지만 그 자리에 따뜻한 흔적이 남았다.
햇살이 천천히 바늘 끝에 닿았다. 그리고 그 빛이 방 안을 채웠다. 금자는 손끝을 펼쳤다. 주름진 손바닥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의 다른 이름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지만 그 방 안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흘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와 천을 흔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금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재봉틀 위에 손을 올렸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았다. 이미 모든 게 충분히 완성되어 있었으니까. 화면이 천천히 멀어지며 방 안이 작아진다. 햇살, 천, 재봉틀, 그리고 한 여자의 뒷모습. 그 모든 게 하나의 풍경으로 남는다. 그녀는 결국 자기 인생을 완성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